경기도에 사는 71세 배영만 씨는 오늘도 조깅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배 씨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60이 되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배 씨가 달리기를 시작한 계기는 아들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배 씨의 아들은 어느 날 자고 있는 배 씨의 다리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리가 너무 가늘어요. 운동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종아리랑 허벅지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다리 근육 빠지면 나중에 더 큰 병 온다니까요. 아들의 말을 들은 배 씨는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좀 더 잠을 청했습니다. 배 씨는 사실 우울증도 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자주 집에 찾아오긴 했지만 퇴직 후 일도 하지 않고 아내도 없으니 배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잠만 청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간 뒤 배 씨는 손으로 자신의 두 다리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종아리는 마치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유연했고 마찬가지로 가는 허벅지는 한 손에 잡힐 듯한 백옥 대나무처럼 매끈하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상체와 하체 중간에 있는 엉덩이 양옆은 움푹 패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 씨는 근육을 만들어 보려 두 다리에 힘을 꽉 줬습니다. 그 순간 배 씨의 다리에서 쥐가 났습니다. 배 씨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아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배 씨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배 씨는 동네 2만 원 헬스장에서 한 달 동안 다리 근육을 위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워낙 운동을 하지 않았던지라 조금만 운동을 해도 종아리와 허벅지에 근육이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헬스장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다른 헬스장은 너무 멀었습니다. 배 씨는 나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은 운동하는 느낌이 나지 않아 빠르게 걷다가 이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배 씨는 다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배 씨는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했습니다. 하루에 텀을 두고 이틀에 한 번꼴로 밖으로 나가 뛰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운 날은 헬스장 러닝머신에 올라가 뛰었습니다. 그렇게 주에 3에서 4회씩 뛰다 보니 배 씨는 이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 씨는 달리기의 장점을 다음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몸의 변화였습니다. 배 씨의 현재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10살이나 더 먹었음에도 말이죠. 배 씨의 허벅지와 대퇴부, 종아리 근육은 어느 순간 보기 좋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충 만져봐도 이전의 앙상한 다리와는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복부에 낀 지방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었고 달리기를 하며 팔을 움직여서 그런지 상체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허리와 척추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전 직장을 다니며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꼈던 무릎의 찌릿함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달리기의 장점 둘째로 달리기는 심혈관계 질환 개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허먼 폰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연령대의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달리기를 즐겨하는 하드자족은 혈압도 낮았고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 향후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척도인 혈류 내 염증 수치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리기의 장점 셋째는 달리기가 어쩌면 항우울제보다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연구팀은 141명의 참가자에게 우울증 치료의 수단으로 항우울제 복용과 달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중 45명은 항우울제를 선택했고 96명은 달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항우울제 그룹의 44.8%, 달리기 그룹의 43.3%가 우울증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핏 보면 그 수치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달리기 그룹의 참가자들은 우울증 개선뿐 아니라 체중, 허리둘레, 혈압, 심장 기능의 개선 등 건강까지 챙겼습니다. 달리기가 우울증, 불면증, 열등감까지 치유한다는 분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 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배 씨는 그렇게 70이 넘은 나이에도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물론 풀코스는 힘들지만 배 씨는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배 씨와 동갑인 71세 정영식 씨는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20대, 30대 때는 운동을 했지만 40대가 넘어갈수록 운동과는 멀어졌고 어느 순간 배 나온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60대에 은퇴하고 나서는 걷기 이외의 운동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하루에 10,000보 걷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정 씨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1시간 52분이었습니다. 열량 소비는 400에서 430칼로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렇게 걸어도 살이 별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루함을 느껴 잘 채우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걷기 운동이라도 해서 아예 운동을 안 하는 70대들보다는 건강함을 느꼈지만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고 딱히 근육이 붙는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무릎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달리기를 해볼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사실 걷기는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운동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산책하듯 느리게 걷는 것은 별로 운동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걸으면 그만큼 칼로리는 소모될지라도 운동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아닌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달리기, 수영 등의 신체 활동이 더 좋습니다. 만약 걷기를 한다면 빨리 걷기를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조깅, 줄넘기 등의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해야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보 걷기보다는 하루 10분씩 3회에 평소보다 격렬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운동 효과 측면에서나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서 혹은 안 좋아질까봐 조깅과 같은 운동보다는 걷기를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 것입니다.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달리는 것이 아닌 가벼운 속도로 달리는 것은 연골 손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연골의 두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무릎 연골이 더 빨리 닳는다는 증거는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골이 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적절히 훈련된 사람이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가 바로 그 전제입니다. 적절히 훈련된 사람이란 어느 정도 다리에 근육이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가볍게 뛰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하면 해롭습니다. 만약 내가 하체에 근육이 없다면 걷기부터 시작해 차차 달리기로 전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1분 걷고 1분 달리는 방식부터 시작해 점차 조금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과체중인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체중을 조금 줄이고 점차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제 달리기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던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입니다. 71세 남성 강현만 씨는 약 3년 전 뇌경색으로 인해 걷기가 불편하여 걷기만 연습하다가 중년 여성이 선수처럼 열심히 뛰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장 한 바퀴를 겨우 달렸으나 점차 늘려 현재는 25바퀴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강 씨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은 불편한 다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 66세 장용식 씨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조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달 전부터 조금씩 달리기를 시작해보니 통증이 사라졌고 그 이후 매일 30분씩 땀 흘리면서 달리니 체중도 4kg이나 빠졌다며 조깅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57세 박효정 씨는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2기, 왼쪽 무릎은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한의사 원장님이 조깅을 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처음에는 걷기로 시작하다 걷고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어느덧 3년이 넘어가고 나서 그만던 뱃살이 사라지고 무릎 관절염 통증은 걷고 뛰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계 유명 논문에 근거하면 하루 2번 2분씩 달리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꼭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60 이후로는 천천히 뛰면 된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저럴 거면 그냥 걷지. 뭐하러 뛰나 싶을 정도로만 뛰어도 몸에 무리가 거의 없고 운동 효과는 걷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달리기를 하며 무릎이 나가고 관절이 나가는 경우는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체 운동을 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일단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고 조금씩 달리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고개를 세우고 상체는 약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보면 달릴 때 고개를 숙이며 시선이 땅으로 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부상 위험이 큰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뛰면 충격이 그대로 목에 전해져 경추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은 달걀을 쥐는 듯한 기분으로 살짝 주먹을 쥔 채 팔은 좌우가 아닌 앞뒤로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보면 여성분들의 경우 팔이 좌우로 흔들리는데 팔을 양옆으로 흔들면 허리도 좌우로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는 골반과 하체마저 비틀어지게 만들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자 달리기가 중요합니다. 팔자로 걷는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도 팔자 모양 비슷한 자세로 뛰기 쉽습니다. 팔자 모양으로 뛰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무리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발목입니다. 항상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아직 근육이 많이 붙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달리기는 내 나이대에 할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80대 노인분들이 마라톤을 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너무 보기 좋고 제가 다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댓글만 봐도 6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본의 100세 이상 장수자들 중 일부는 타이어를 등에 메고 열심히 달리기 운동 연습을 한다고도 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달리기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